제가 드디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한국어가 미쳤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그리고 결국 이런 입이 터지고 버리고야 말았는데요. 지금 뉴욕 타임스에서 며칠 전에 특종까지 냈어요. 미국의 한국어에 대한 이미지랑 한국어 공부 실태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말 잘하는 제가 이제 더 이상 한국말 잘하는 게 특별해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뉴욕 타임스가 조사한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통계가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해요. 지금 좀 미국이 큰일 났는데요.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만한 내용이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큰일이었는데 한국이 관련이 있어요. 최근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슈퍼볼에서 Bad Bunny라는 남미 출신 가수가 스페니쉬, 그러니까 남미에서 많이 쓰는 스페인어만 쓰고 영어 자막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로 무대를 해서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슈퍼볼 무대는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연말마다 하는 가요 대제전? 아니 그것보다도 그냥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대예요. 미식축구 다들 아시죠? 예, 거기서 가장 최고의 팀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건데 미국인들에게는 설날이 없고 새해에도 가족은 안 모이고 크리스마스나 뭐 명절에도 뭐 가족이 잘 모이지 않지만 이 슈퍼볼만큼은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경기를 보는 말 그대로 설날과 같은 날이 바로 이 슈퍼볼 경기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서는 가수는 그 시대를 그냥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공연했던 가수들은 뭐 93년도에 뭐 마이클 잭슨 있었고요. 뭐 프린스, 비욘세, 뭐 마돈나, 롤링스톤즈 등등 정말 너무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을 했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스타만이 설 수 있는 자리예요. 방탄소년단 정국도 몇 년 전에 여기서 무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군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정국이 이제 전역이 했으니까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Bad Bunny는 무대 내내 스페인어만 쓰다가 끝났고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은 미국인들은 어안이 뻥뻥했고 Yeah, where's the translation? Si tengo muchas novias, muchas novias. Where are you going? Outside. Back to America. 화를 내는 미국인들까지도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대부분 미국인들이 무대를 했고 미국인이 뭐 아니더라도 영어로 된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최근 K-팝의 분위기가 조금 식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일단 방탄소년단이 한동안 군대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갈 길을 잃은 아미들이 방탄소년단만 지지하는 그 찐 팬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른 K-팝은 안 듣고 그냥 고무신 신는다고 하잖아요. 이 보라색 고무신 신는 동안 이 사람들의 틈새 시장을 노린 가수들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남미 가수들이고 그중 하나가 Bad Bunny예요. 그래서 이 Bad Bunny는 K-팝이 잠시 조용한 틈을 타서 엄청나게 인기를 가지게 됐고 슈퍼볼 무대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K-팝이 한창 뜰 때는 미국인들이 다 좋아라 했는데 이 남미 음악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K-팝은 아주 한국적인 것을 녹여낸 것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인들이 들을 수 있게 배려를 해서 영어도 넣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배려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예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한국의 정이자 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만든 K-팝에는 영어를 넣어서 다 함께 즐길 수 있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컨셉이나 뭐 이런 건 한국적인 것을 잔뜩 넣고 한국말도 뭐 많이 넣었지만 한국어는 생각보다 영어로 된 가사를 보면
쉽게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영어로 입문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더 많은 한국어가 들어간 노래를 찾아 듣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많은 노래가 미국에서 유행하게 되고 그런 입문을 위한 배려를 통해 한국어에 접근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루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K-팝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배드버니를 포함한 남미 가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어에 대해 반인감을 가지면서 영어는 미국의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라며 이젠 남미인들의 차례다. 너네 우리나라 말 못 알아먹어? 그럼 알아듣지 마. 그냥 즐겨. 이러면서 그냥 스페인어만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히스패닉들도 정당한 미국인이라는 뜻이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사실 저도 히스패닉이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배드버니의 이번 슈퍼볼 무대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대놓고 미국에 뺏긴 흑인 아시안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느낌이가 들었어요. 맞잖아요. 자막 하나 없이 계속 스페니쉬로 말하고 영어만 할 줄 아는 미국인들 다 엿먹으라는 듯이 무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미국에는 공식 언어가 없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예, 법적으로 미국에는 공식적인 언어가 정해져 있지 않은 나라래요. 그래서 더욱 공격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법적으로 안 정해져 있더라도 미국은 영어를 쓰는 나라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인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특히 최근 아이스의 총격 사건과 이민국 관련 사태랑 겹치면서 배드버니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나왔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미국인들이 K-팝이 이렇게 뜰 때는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미 가수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연을 하니까 지금 슬슬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미국과 히스패닉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왜 한국이 관련 있냐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이 자리를 비우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방탄소년단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미의 가수들이 인기가 폭발했는데 그 인기를 다시 잠재운 것이 K-팝은 아직 우리 곁에 존재한다라고 알려준 K-팝 Demon Hunters의 개봉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외국어, 스페인어, 에스파뇰, 이게 지금 배드버니의 공연 때문에 살짝 부정적인 인식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뉴욕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최근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미국인 학생들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특히 스페인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미국은 아직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길거리를 다니면 아직도 영어와 스페인어 둘 다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일이 터지자 사람들이 점점 야, 우리 미국인인데 왜 외국어 알아야 해? 아니, 스페인어 왜 알아야 하냐고 하면서 반감이 생겼고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미국인들이 절반 가까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영향은 스페인어에만 간 게 아니에요. 브라질에서도 쓰는 포르투갈어, 독일어, 프랑스어, 심지어 중국어와 일본어까지도 전부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줄어든 이유가 배드버니의 무대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미국 전역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좀 줄은 상태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뉴욕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듀오링고라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언어 학습 앱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웠는데 여기서 전 세계 언어 학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한국어 학습자는 오히려 최근 몇 달간 22%나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1년치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올랐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지금 전 세계가 집중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한국어는 왜 갑자기 이렇게 배우는 거야 하면서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물은 흘러서 전 세계가 거기로 가는데 갑자기 물 위를 튀어나와서 거꾸로 가는 연어 같은 현상들을 가장 신기하게 보고 그런 걸 조사하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딱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몰려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두 가지 이유가 나왔다고 해요. 일단 정말 당연하게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K-pop Demon Hunters의 개봉이었어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스트리밍, 그러니까 가장 미국인들이 많이 들은 노래인 Golden에 한국어가 나왔고 그 한국어를 이제 누구나 발음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게 한국어에 입문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조사를 했고요. 특히 뉴욕타임즈에서는 젊은 층에서 한국어가 가장 멋진 언어,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cool language, 그러니까 약간 멋지고 cool한 언어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는 프랑스어의 샹송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들으면 멋있다고 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인들 프랑스를 정말 많이 좋아하지 않고요. 이젠 그런 이미지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프랑스어와 샹송 같은 느낌으로 한국어와 한국 노래는 그냥 가장 멋진 문화와 언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가 한국말을 좀 할 줄 알거나 완벽한 한국어로 노래를 좀 부를 줄 안다면 최고의 주특기를 가지게 되는 거. 였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그래도 미국에서는 비교적으로 좀 짠하는 편이라 노래방에서 한국어 노래를 발음 좋게 부르거나 하면 항상 미국인 친구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는데 요즘은 또 이게 별로 놀라는 일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한국말 잘하는 미국인 진짜 너무 많아. 아무튼 이렇게 좀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쿨한 언어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미국인을 잘 모르신다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좀 웃긴 이유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어가 미국에서 부와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엘리트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미국은 보이지 않는 계급이 확실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예전에는 미국 상류층 자녀들이 아이비 리그 학생들은 교양을 위해 프랑스어나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게 나는 너희와 달라를 보여주는 일종의 명품 가방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한국어가 뺏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스페인어나 중국어 수강생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을 할 때 미국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무의식 속에는 이 언어들이 생존이나 이민자 노동과 연결된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스페인어나 중국어는 미국에서 살기 위해 아득바득 노력하는 저소득층의 언어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저는 미국에서 저소득층 중국인은 별로 보지는 못했지만 스페인어는 그렇게 충분히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배드버니 사태처럼 미국인들에게 히스패닉 문화는 이미 너무 일상 깊숙이 들어와 버렸고 정치적으로는 우리 밥그릇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언어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신비감은 없고 피로감만 쌓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의 10대, 20대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하이텍 기술의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힙한 문화를 만드는 아시아의 할리우드예요. 즉,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가난한 이민자의 언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세련된 나라의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더 우월한 자들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 미국인 친구들 중에서도 소위 집안이 좀 산단하는 애들이나 명문대 다니는 친구들이 한국어 수업을 신청을 해요. 걔네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이 걸작입니다. 한국어는 미래의 언어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테슬라 타고 뭐 아이폰 쓰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최신 트렌드를 알고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경제와 문화를 이해하는 지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배려심 얘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배드버니는 스페인어 몰라? 그럼 듣지 마 라는 태도로 나와서 미국인을 화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문화, K-컨텐츠는 태도가 정반대예요. 미국인들이 느끼기에 한국 문화는 자신들을 정중하게 초대한다고 느껴요. 방탄소년단 노래를 보세요. 제목은 영어로 짓고 Killing Party에서는 반드시 쉬운 영어를 섞어줘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는 번역 퀄리티에 엄청 신경을 쓰고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어라는 낯선 언어가 나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봐 우리 문화 진짜 재밌는데 너도 같이 놀지 않을래? 라며 손을 내미는 느낌을 받는 거죠. 미국인들은 자존심이 좀 세서 잘하기를 무시하면 화를 내지만 대접해주면 누구보다 열광하거든요. 결국 지금의 통계는 미국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나를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스페인어는 배우기 싫어. 하지만 나를 존중하고 배우면 왠지 내가 더 똑똑하고 세련돼 보이는 한국어는 배우고 싶어. 특히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배드버니의 무대를 보면 확실히 스페니쉬를 쓰는 국가들의 문화는 좀 투박하게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부자스럽거나 깔끔하고 뭐 현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라는 거죠. 물론 뭐 이건 이거대로 매력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젊은 층은 이런 문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 힙한 것을 더 좋아하죠. 배드버니의 음악과 무대들을 보다가 K-pop 데모하늘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현대적이고 미래적이고 부자처럼 느껴지나요? 이게 바로 뉴욕타임스가 충격을 받은 지점이고 한국어 수강생이 폭발하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아무튼 요즘 미국이 참 난리가 났어요. 저도 히스패닉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배드버니 무대는 저는 별로였거든요. 스페니쉬 못하는 사람들 못 알아듣게 영어 하나도 안 쓰고 심지어 이 배드버니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그러는 식으로 계속 못 알아듣는 말만 했죠. 정말 난리예요. 아무튼 이번 사태로 사람들이 K-팝에 빈집을 털기 시작했던 남미 노래에 대해 점점 반감을 가지고 K-팝 데모 하늘수로 다시 급부상한 K-팝에 대한 관심이 점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남미 노래와 K-팝을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내용 찾아보면 뉴스에도 없고 뭐 어디에도 안 나오던데 확실히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이 나쁘지 않죠? 오늘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정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온 Tim Shalit